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쿠라입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든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왼쪽에 보시는 도면 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도면을 좀 해독을 먼저 좀 해보죠. 왼쪽의 도면을 보면, 원이 하나 있고요. 116파이라고 하는 원 중심에 이렇게 둥근 원이 양쪽으로 다 보이고, 같은 원에서 보면 이게 완벽하게 좌우는 대칭 아니네요. 왜냐하면 위아래로 이런 구멍들의 이 단차가 좀 있기 때문에 20mm.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밑에 쪽은 왼쪽 오른쪽이 다 그죠? 예, 대칭이네요. 45도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R18, R10도 보이고 요건 R6으로 보시면 되고 형상은 이렇습니다. 40, 뭐 R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그리기가 편하려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선을 하나 좀 당겨 와서 그죠? 어, 뭐 원을 안쪽부터 그리든 바깥쪽부터 그리든 이렇게 원을 계속 그려 나가야 되겠다, 그죠? 하단에 있는 원 위치시키고 원을 뭐 두 개 그려서 연결한다거나 큰 원을 그리면 하단이 뭐 연결될 거고 위쪽으로도 그냥 선 연결, 뭐 아크를 이용한다든지 원을 이용해서 선을 또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단은 약간 이렇게 생겼어도 그죠? 이렇게 선을 좌우로 옵셋 해가면서 위쪽을 또 완성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딱 봤을 때 시작은 어디겠습니까?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중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정석이겠죠. 예, 한번 보죠. X라인 이용해서 중심 콩 찍고 수직 수평선 그리고요. 여기 중심을 우리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리시면 돼요. 딱 통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도면을 딱 봐서 그죠? 그리고 여기는 원이 116파이라고 하는 원이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부분이니까 큰 원부터 그려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쪽에서부터 안에서 바깥으로 그리든 밖에서 안쪽으로 그리든 그거는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큼지막하게 그리려면 저는 바깥쪽부터 해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죠. 116파이 먼저 C 엔터, 센터콩 찍고 D 엔터 116이라고 주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겠죠. 무브 기능 이용해서 조금 내려주고요. 위치는 이렇게 잡고요. 자, 그 다음 안쪽 그렸으니까 여기 보면 얘는 보니까 각도가 45도가 되어 있으니까 한쪽을 다 그려놓고 요거 미러하면 이쪽 그려지겠죠. 한쪽을 다 그린다는 소리는 얘들은 원호하고 원호가 연결됐으니까 원 두 개를 먼저 그려놓고 뭐 저쪽으로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에 원을 그릴 때 보통상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잘 보세요. 지금 원 그리는 건 166파이는 이쪽 바깥쪽 라인을 그렸지만 안쪽에는 원 그릴 때는 이쪽 라인이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센터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에 45도 선을 하나 그리고 여기 R40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원을 하나 그려서 이 교차 지점을 찾는 거예요. 원 하나 긋고 교차 지점을 찾아서 여기를 원을 하나 두 개 그려주시면 오른쪽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45도로 꺾은 선을 먼저 그리려면, 그죠? 얘가, 물론 로테이트로, 그러니까 X라인을 이용해서 원을, 이제 앵글 각도를 줄 수도 있지만, 로테이트 방식도 있습니다. 로테이트 방식 이용해서 아로 엔터, 객체 선택하고 엔터, 요 중심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얘 원본은 움직이면 안 되죠. 이거 그대로 두고 복사 45도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로테이트에선. 그럼 하단에 복사라고 하는 게 C라고 돼 있죠. C 주고, 그럼 여기 선이 살아났죠. 그다음에 45라는 숫자를 주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45도가 꺾입니다. 이거 45도. 그러니까 여기 기준의 선이 45도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선 그렸고요. R40이라는 숫자 보이십니까? C 엔터에 교차점 콩 찍고 그냥 40 주셔야지 R40 들어가겠죠. 그럼 요 센터는 과연 결국은 여기인 거 맞습니까? 제가 그리는 방식을 설명했으니까 여기죠. 그럼 여기 해당하는 R은 R10이 있고 R18이 있어요. C 엔터 교차점 콩 찍고 그냥 10 주고 또 C 엔터 교차점 콩 주고 얼마예요? 18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 완성됐고요. 요거 세 개의 선을 선택하셔서 미러 이용하셔서 MI 엔터로 여기 중심 찍고 여기 교차점 콩 찍어서 엔터 치 주시면 이렇게 좌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이제 조금 편해요. 왜냐하면 원호를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만 해주면 선이 완성이 됩니다. 무조건 필요 없겠다, 그죠? 적어도 두 개의 원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호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얘도 같은 센터에 쓸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아크라고 하는 명령 한번 써볼까요? 물론 원으로 해서 좀 쉽게 하려면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됩니다, 사실은. 그럼 연결이 쉬워요. 근데 트리밍하는 게 귀찮잖아요. 아크 명령을 이용해보면 여기 중심에서 그리는 방식이 있어요. C 엔터 주고 여기 중심 클릭을 하면 시작점이 나옵니다. 그 시작점은 항상 그려지는 게 이렇게 반시계로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반시계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여기 반시계 여기 먼저 클릭하고 여기를 또 클릭해 주셔야지 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서 시작해 버리시면요,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반대로 그려져요. 항상 반시계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
되셨죠? 그 다음에 요 선이 여기도 한 개 더 그려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얘도 다시 아까처럼 아크 A 엔터, 중심 잡고 C 엔터, 여기 시작점 클릭, 여기 미안합니다. 아크 C 엔터, 아크 엔터, C 엔터, 중심 먼저 잡고 여기 시작점 클립, 여기 끝점으로 이렇게 원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 자, 트림 이용하셔서 양쪽 잡으시고 요 사이는 이렇게 지워주셔야지 약간 보기가 쉽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도 선이 이렇게 원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여기도 4분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아까처럼 A 엔터, C 엔터, 센터 잡고 4분점 찍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트림 이용하셔서 맞습니까? 얘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얘는 제가 지금 해독을 잘못했네요. 얘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를 연결한다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네요. 얘는 요 위쪽하고 연결되네요. 네, 맞죠? 이거는 제가 실수했어요.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얘는 양쪽으로 선을 보니까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는 안 보이지만 여기 센터 기준에서 여기를 쳐다보면 여기 센터 기준에서 좌측 우측 오른 여기 10이니까 맞죠? 여기에 20 돼 있으니까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좌측 오른쪽은 다 10, 10이고 토탈 20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10이라고 돼 있어요. R10이라고 보면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10, 20, 10이니까 토탈은 40이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입니다. 자, 그럼 옵셋으로 엔터에 40 나누기 2로 주고 옵셋에 40 나누기 2라고 주고요. 얘 찍고 왼쪽, 얘 찍고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 두 개가 결국은 요 라인이 되는 건 혹시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센터 기준에 양쪽으로 20인데 한쪽이 10이니까 여기도 10, 여기도 10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10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럼 토탈을 40으로 본 거예요. 없고 자 F 엔터, R 엔터 6이라고 하는 게 R 값으로 여기 연결해주고 여기 연결해주면 조금 더 도면을 이해하기 쉽겠죠. 밑에를 좀 완성할 거니까 얘들 양쪽 잡고 하단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하단 부분은 어느 정도 형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형상이 잡혔다면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자, C 엔터로 교차점 꽁 찍고 지름 D 엔터로 22라고 주시면 여기 지름이 들어가겠죠. 물론 이 도면을 제가 보고 물론 제 스타일대로 좀 해석을 하면 이게 22라고 하는 치수가 있잖아요. 보통 이게 원으로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파이라고 기호를 넣든 간에 파이라고 표현해 주는 게 원래는 맞아요. 원인데 이걸 20이라고만 표현해 주면 이게 타원인지 그냥 원인지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파이면 원이면 원이라고 파이 기호 반드시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취소 넣을 때는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요. 선이 좀 헷갈리니까 브레이크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서 선을 좀 끊어주고요. 그럼 이제 위쪽이 좀 살아나죠. 자, 컨트롤스로 저장해 주시고요. 양쪽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중심 수평 기준에 50이라고 하는 여기 기준이 보이네요. 여기 센터에서는 왼쪽으로는 10mm죠. 토탈 20에 10이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옵셋으로 10mm 해서 얘를 왼쪽 하나 보내고요. 또 옵셋으로 50이라고 해서 바닥 중간에서 위로 보내겠습니다. 결국 여기 교차된 요 지점이 뭡니까? 여기 지금 이게 파이가 10이다 그죠? 10파이의 센터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원이 추가된, 이게 원이 포함된 어떤 도면을 그릴 땐 원의 중심을 잘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원의 중심 가지고 뭔가 많이 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C 엔터, 교차점 콩 찍고 D 엔터 10이라고 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C 엔터, 요 중심 콩 찍고 그냥 10 주시면 R10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요. 안 헷갈리죠? 네, 그럼 됐고 여기 중심에서 다시 위쪽으로 10mm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센터에서는 10mm니까 20mm고 옵셋 20이라고 주고 여기 센터에서 위로 옵셋 10이라고 주고 중심에서 오른쪽 여기 지점에도 어떤 값이에요? 그죠? 10파이예요. C 엔터 여기 콩 찍고 D 엔터 10이고 또 C 엔터 센터 콩 찍고 그냥 R10 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됐죠? 자, 트림 이용하셔서요. 선을 한번 지워보죠. 보니까 선이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 안쪽에 아예 10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좀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가 사실은 이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0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0이에요. 그러면 이거 필렛으로 여기 연결해주면 R10 그릴 수 있습니다. F 엔터, R 엔터 10이라고 주고 원과 원을 찍으면 조금 쉽게 그려지죠. 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요거는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림으로 얘하고 얘 경계 잡고 엔터 지우고 엔터 요게 지워주시면 형상 잡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트림 양쪽 잡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쪽 형상이 완성됩니다. 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거 끊어주시면 형상을 다 잡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 원호 잡고 얘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중심이 이렇게 끊어집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이상이 없습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들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치수 주도록 하죠. 해칭도 줘야 됩니다. 클릭으로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요. 여기도 요거 지우고 여기도 요거 형상을 지워주셔야 되겠죠. 여기도 지우고 브레이크로 지금 끊어주고 있습니다. 이레이저 지우고 이레이저 지우고 요거 이레이저 지우고 요거 이레이저 지우시면 되고 여기도 원호는 여기까지만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도 원호는 여기까지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다 보조선이니까 지우고요. 자, 트림으로 보니까 중심선은 모르고 제가 지웠나 보네요. 여기 원래 중심선이 하나 있었는데 X라인으로 하나 선 추가시켜 놓은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어주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끊어주시면 형상 잡히고요. 이상.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용하셔서 여기도 요만큼 끊어주고 여기도 요만큼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끊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삐져나오지 않게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되고 자, 중심선이어야 되는 것들은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요. 중심선이어야 되는 것들은 얘들이죠. 그 다음에 상단의 도면층에 들어가서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ESC 누르고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럼 형상적으로는 이렇게 잡혔네요. 이상이 없습니다. 됐죠?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자, 해칭 주기 전에 형상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한번 보죠. 근데 해칭을 먼저 주면 안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치수를 중간에 한 개는 들어가야 되네요. 해칭은 마지막에 주도록 하죠. 마지막에 주고 치수 먼저 주도록 합시다. 치수 주고 위치 잡고 해칭 넣도록 하죠. 네. 자, DR에 엔터 주고 원호 하나 넣어주고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물론 도면에 있으니까 똑같이 그린 건 맞는데 이런 도면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새로운 이런 도면을 그릴 때 R 기호 넣을 때 하고 파이 기호 넣을 때 어떤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도면상에서 보면 이거 여기 제가 아까 여기 파이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사실은 이 파이 얘를 R11이라고 넣어도 틀렸어요. 맞아요. 맞죠? 파이 22나 R11은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여기 R10은 파이 20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왜 굳이 R 값을 넣는다는 거예요? 얘도 굳이 얘는 왜 파이 값을 넣고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냐면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원처럼 보니까 어느 한쪽 이게 끊어진 부분이 없는 동그란 원이면요. 그냥 파이 기호 넣으세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동그란 원이긴 한데 잘렸죠? 한쪽이. 그럼 얘는 파이 기호보다는 R 값이라고 넣으셔야 돼요. R 값. 얘도 마찬가지 R 값 넣는 게 맞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얘도 사실 잘리긴 잘렸는데 얘는 큰 어떤 뭐랄까요 바운다리 자체 영역이 감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R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파이로 묶어주는 표현이 조금 더 낫습니다. 반경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왠지 모르게 중심에서부터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 느낌이잖아요. 원래 맞죠? 라디우스니까. 근데 이제 느낌상에서는 같은 어떤 지름의 어떤 형상이라도 파이로 표현할 때 느낌하고 R로 표현할 때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가 공학하는 사람이고 설계하는 사람이 이게 뭐 표현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할 수는 좀 있긴 한데 파이로 보면 파이로 그냥 파이 값 넣으시고요. R로 보면 그냥 R 값 넣으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파이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는 경우에 따라서는 R로 표현해도 되고 파이로 표현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잘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근데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파이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표현상이 그렇습니다. DR에 엔터 치고 센터 찍고 R 하나 클릭하고 여기도 R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또 엔터 치고 여기도 R40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DDI 엔터 치시고 파이 기호는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상 없고 얘도 마찬가지 지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도 DAN 각도 주시고요. 센터 찍고 얘 찍어서 요거 45도 또 센터 찍고 얘 찍어서 여기도 또 45도 주시면 됩니다. 이상 없고요. 자, DRA 엔터 치시고 여기 R값 하나 됐고 그다음에 DLI 엔터 치시고 여기 찍고 얘 찍어서 이건 얼마? 이거는 5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센터 찍고 여기 센터 찍어서 이거는 20입니다. 요거 지금 R이 여기 지금 좀 보기가 싫죠? 그러면 굳이 여기 넣지 말고요. 요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지금 얘 때문에 안 되네요. 보기가 싫다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부득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넣지는 마시고요. DR 엔터 치고 바깥쪽으로. 요거는
그냥 바깥으로 놓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DRA 엔터 치시고 여기 R값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또 R값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여기도 R값이 또 보이죠? 여기로 이렇게 R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대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DLI 엔터 치시고 센터 찍어서 여기 지수 주고 DDI 엔터 치시고 지름으로 콩 찍고 여기요. 자, 예, 멀티 텍스트로 들어가셔서 2 빼기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파이 10이라는 게 표현이 되겠죠. 왜 두 개라고 표현했습니까? 구멍이 두 개니까요. 하나, 두 개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상 없고 DLI 엔터 치시고 여기 센터 찍고 여기 사이 찍어서 요거 10mm라는 거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 사이는 10mm 이상 없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치는 무브기능을 좀 이용해서요. 요렇게 올라타도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저장해주고 줌 익스텐드 들어가셔서 자, 한번 보죠. 크게 파이 45도 R값 두 개 들어갔고 R값 파이 들어갔고 50에 20에 20에 10 그 다음에 R값 요거 두 개 파이 16 요건 116 파이 들어갔습니다. 치수적으로는 이상이 다 없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상이 없다, 그죠? 예. 해칭 한번 넣도록 하죠. 제가 해칭을 왜 마지막에 넣으려고 마음먹었냐면 사실 얘들이 지금 우리 외형선 안쪽에 있죠. 형상 안쪽에 애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해칭을 만약에 넣어버리면요. 해칭선이 이걸 다 그냥 이렇게 다 걸쳐 넘어가 버려요. 얘처럼 해칭이 좀 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칭이 중간에 끊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해칭을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자, H엔터 해칭이라고 주고요. H엔터 숫자 있는 부분 영역 먼저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기부터 영역 먼저 선택할 거예요. 얘하고 이쪽 그 다음에 안쪽 여기까지 그 다음에 위쪽은 여기죠. 그러면 마지막 요 부분을 마지막에 할 겁니다. 여기 지금 영역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 먼저 해주고 여기를 마지막에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해치 패턴을 안시 31번 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상 없으면 닫기 누르시면 해칭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 넘어가 버렸죠. 아하, 저는 이게 하기 싫다 그랬는데 이게 약간의 버그 같기도 하고 자동으로 좀 해야 원래 되는데 잘 안 됐네요. 이레이저 지우고. 그럼 또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얘를 마지막에 했잖아요. 근데 해칭 만약에 난 이런 것처럼 여기 좀 뛰어넘게 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하고 해칭을 좀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H 엔터에 아까 안시 31번 바꿨습니까? 됐고요. 여기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타 넘어갔죠. 여기 그냥 해치 닫아 버리십시오. 그러면 얘는 이대로 이제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해칭을 들어가는 거예요. H 엔터에 해칭을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해야지 도면이 또 그나마 좀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닫기 누르시면 해칭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전체에서 저장해주고. 자, 그럼 여기는 해칭선이 이렇게 타 넘어갔죠? 여기, 그죠? 뛰어넘었죠? 여기도 뛰어넘고. 그러면, 그다음 좀 보기가 좋죠? 예. 그래서 해칭을 좀 두 번에 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희한하게도 두 번을 해도, 물론 좀 화면 갈 때 되면 좀 영역이 달라지죠? 그럼에도 눈에 보일 땐 출력을 하고 인쇄를 하면 이거 똑같은 해칭으로 보여요. 다만 이게 선이 작업 구분상 이렇게 구분이 된 것 뿐이에요. 근데 선이 뭐 이상한 거나 끊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해칭을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면 조금 작업이 도면상에 좀 보기 좋게 이제 해칭할 수 있다는 거.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작업이 끝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형상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봤고 치수도 이상이 없는 거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것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면 이번 시간 어떻게든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 왼쪽에 있는 도면을 오른쪽처럼 우리가 그린 거고요. 이 도면의 특징은 중간에 보시는 뭐 해칭이 있고 그 다음에 해칭을 건너뛰는 이런 방식도 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중심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어떤 기준 잡는 훈련도 좀 했고 하단에 보면 하단은 좌우가 대칭인데 위쪽은 대칭이 아니죠. 어쨌든 대칭인 쪽 먼저 그리면 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원이 있으면 원호든 원이 있으면 중심부터 그리는 게 좀 편해요. 맞죠? 중심부터 그려서 그림을 완성해 놓고 미러 하시면 좀 편하고 위쪽은 미러 할 만한 게 없었죠. 왜냐하면 단차가 있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미러 한다기보다도 얘는 하나하나 차근히 그려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떨 때 R값 쓰고 어떨 때 파이값 써야 되는지 모두 구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원으로 보이면 파이 기호 넣으시고요. 원호가 아닌 원으로 보이면 파이고 원호로 보이게 되면 그러니까 한쪽이 터진 원으로 보이면 그 터진 부분은 다 그냥 R값으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놓으면 이제 작업을 하시면 치수 넣을 때도 좀 어려움 막힘이 없을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